요손들은 어떤 식으로 동원이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많은 증언을 남겼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조사한 내용은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증언이 아니라 일본 편사들이 남긴 증언입니다. 일본 편사들이 전쟁터에서 살아서 돌아와서 자신들의 전쟁 체험기 그것을 수기 형식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1945년 이후에 일본 안에서 많이 출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보면 그 일본 편사들이 전쟁터에서 만난 당시의 조선인 여성들, 조선 위안부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조선 여성들이 일본 편사들에게 자신은 속아서 왔다. 여기에 왔더니 그 전혀 다른 약속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위안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증언을 쭉 한 것입니다. 그러한 증언에 의하면 예를 들면 모집업자들은 조선인 여성들에게 종군 간호사가 될 수가 있다. 간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간호사의 조수 같은 조역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따라오면 그 군대에서 다 숙소도 제공하고 먹는 것도 다 주고 그것은 다 무료이고 1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현지에 왔더니 매춘을 강요당했다. 이러한 내용이죠. 그것을 그러니까 위안소에 들어온 일본인 편사들에게 쭉 여성들이 말했습니다. 그것을 일본 편사들이 살아서 돌아와서 수기에 쓰고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을 위문하러 간다라는 단체에 모집하여서 갔더니 역시 현지에 가서 위안부가 될 수밖에 없었다. 도망가려고 해도 군인들이 여러 곳에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도망가면 살해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해당했다라는 사례도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여성은 일본 공장으로 간다. 도쿄에 있는 군수 공장으로 일을 하러 간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간 여성도 있어요. 그 여성 중에는 조선에서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일본말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일본 편사는 놀래서 당신은 왜 이런 데에 선생님이었는데 왔는가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1년간 도쿄에 가서 군수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도쿄를 구경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배를 탔는데 배는 도쿄에 가지 않고 남쪽으로 쭉 와서 버마 현재 미얀마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일본 편사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 사기는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 주로 그 업자들은 많이 속였습니다. 여성들을. 많았던 것은 큰애 식당 종업원이 된다. 레스토랑에 요급이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12명, 13명 정도 단체에서 속았어요. 그 단체가 다 소작인 타르들이었는데요. 그 소작인 타르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이 성이 환씨였다고 합니다. 대지주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환씨는 어떤 모집업자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계약은 일본군의 레스토랑 요급으로 요손들을 다 고용한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한 거죠. 그런데 현지에 왔더니 완전히 요르트며 요르세면 다 위안부로 손적 pon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일본군에서 통보가 내려와서 그 요손들을 요르트명 요르세명 데려온 환씨는 정말 놀랐다라는 거죠. 일본군은 그 환씨에게 군속이라는 신분을 줍니다. 이게 다 그것을 기록한 헌병 하사관이었던 사람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환씨는 자신을 따라서 온 그 소작인 딸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계속 후회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패전이 된 이후에 그 환씨는 계속 참았던 푸한 마음이 있어서 상관이었던 일본병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일으켰다고 그 책에서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근로 본사대로 모집되어 가지고 그것이 거짓말이었고 결국은 위안부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라든가, 고급 장교의 가정부 메이드가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 현지에 갔더니 매춘을 강요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인 편사들이 전달하는 전쟁 경험로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제 동원이 된 사례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조선 안에서 면장이 와서 군의 명령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국가에 대한 본사로서 마을에서, 그러니까 면장이 우리 마을에서 5명의 여자를 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서 끌려왔다, 이런 식으로 여성이 역시 울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1938년 일본 정부는 21세 이상의 여성들만 해외로 내보내자라는 비밀스러운 통보를 각 지자체에 하달을 합니다. 눈 감아서 일본군의 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러나 어린 여성들을 내보내면 안 된다, 이러한 지침을 일단 내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1942년 5월에 필리핀의 일로일로라는 데서 그 위안소의 위안부 여성들에 대해서 선병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병 검사의 기록인데요, 여기는 제1 위안소 여성들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여러 명 중 8명이 21세 미만입니다. 최연소는 16살로 확인이 됩니다. 16이라는 숫자를 보실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요, 일본도 1945년까지는 한국하고 똑같은 세는 나이로 나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6살이라는 것은 만으로 말하면 14살에서 15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14살이나 15살이라는 굉장히 어린 소녀까지도 연애했다라는 증거문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2 위안소인데요, 또 나이가 어린 15살의 소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살이라고 하면 만으로 말하면 13살부터 14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의 실태라는 것은 아주 어린 여성들도 위안부로 통용했다,
굉장히 악질한 그러한 성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가 그나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군은 이러한 위안부에 관한 그 기록물이라든가 거의 모두 소각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했지만 9월 2일에 그 실제로 항복 문서에 서명할 때까지 3주 정도의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그 사이에 각지에 있었던 일본군이 주로 했던 행동은 중요 문서 소각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증거 서류는 사라졌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그러한 검문서 안에서도 일본군의 만행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위안부 제도라는 것은 조선이나 일본에 있었던 곤짠제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본 우파가 그 말을 시작했고 요새는 한국 내에 있는 신친일파로 불리는 사람들이 일본 우파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위안부들은 곤짱, 그러니까 공인된 매춘부였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러한 주장을 하는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자, 일본은 1900년에 그리고 조선은 1616년에 콘찬제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 창기, 매춘부가 된 요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성병의 만연을 막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으면 실제로 노예가 되기 때문에 요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인 제도로 곤찬제라는 것을 만든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우파나 한국의 신친일파들도 위안부 제도도 곤찬제였기 때문에 요손들이 보호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공인된 매춘부가 되는 것을 알으면서 자발적으로 매춘부가 된 게 위안부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왜 말이 안 되는지 조금 보시겠습니다. 먼저 창기가 되기 위해서는 업주들, 포주라고 하잖아요. 그 업주들하고 창기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이게 계약서가 정확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램지오 교수라든가 이러한 계약서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논문을 써서 큰 문제가 됐잖아요. 이게 일본 내에서 그리고 당시 조선 내에서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일본에서는 계약제가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약간 그런 것들이 분명하지는 않았거든요. 위안부 제도의 특징이라는 것은요, 먼저 비밀 제도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유괴수법으로 통용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끝까지 비공개로 했습니다. 곤찬제라는 것은 다 공개되어 있는 제도이거든요.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비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생명선이었습니다. 결국은 곤찬제라는 것은 다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누가 매춘부가 되었는가라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 명단이 다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경찰서에 다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그러한 제도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모두 경찰에 등록되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일본 우파나 한국의 신친일파들이 말하지만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조선 내에서의 곤찬제는 법적 제도가 있었는데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법적 규정이 통일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위안부 제도의 규정이라는 것은 각 부대가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통일되어 있는 규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칙을 만들지 않는 부대가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해도 그 규칙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었고 그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리고 위안부 제도의 목적 자체는 여성들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본 병사들을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편하게 해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목적은 일본 군인의 위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여성이나 조선 여성, 그 여성들을 보호한다라는 관점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두 비밀 유지가 핵심이었고 이러한 부분에서 위안부 제도하고 곤찬제가 굉장히 성격이 달랐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램지오 교수 같은 사람은 전식적인 계약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일본인 여성들하고 업자 사이에는 계약서에 양식이 남아 있어요, 하나. 그러나 조선인 여성들에 있어서 그 계약서는 양식 자체도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여성들이 업자들하고 맺은 계약 자체가 장기 계약이어야만이 이게 매춘부 계약인데요. 그러나 장기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계약서는 이것인데요. 잡부 계약서였습니다. 잡부라는 것은 술을 대접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이 잡부 계약서를 내밀고 업자들은 특히 일본 여성들하고 계약을 맺은 사례가 하나 둘 실제로 문서로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선인 여성들하고 맺은 이러한 계약서는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램지오 교수의 논문에서도 조선인 여성들에 있어서의 계약서가 없다라는 게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당시 일본에서는 곤짱라는 것은 창기다. 그러니까 창기는 매춘부라는 뜻이고요. 그거하고 잡부는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일본의 많은 당시의 문서에는 곤짱이라는 것은 창기다라고 하여서 곤짱 속에 잡부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업자들은 잡부라고 일본 여성들을 계약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잡부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이거 일본 여성의 경우에요. 위안소에 갔는데 위안소는 술 판매 금지 구역이었어요. 이거는 모든 위안소가 그랬습니다. 위안소는 술을 판매하거나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여러 부대의 위안소 규정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잡부 계약으로 여성들을 특히 일본 여성들은 간 거죠. 잡부이면 그 술을 대접하는 여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큰 부대에서는 선적인 본사만을 강요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여성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잡부 계약으로 하여서 잡부로 활동한다고 생각하여서 갔는데 완전히 속아서 간 것이었습니다. 자, 조선인 여성의 경우인데요, 아주 심합니다. 그러한 조선인 여성에 대해서 나가사와 켄이치라는 군의관이요, 한코우라는 데서 위안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군의관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건강 그리고 성병 검사 이런 거 한 거죠. 그 사람이 일본에 돌아와서 1983년에 한코우 위안소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속에 나오는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조선인 업자들이 여성들을 데려왔을 때 어떤 계약서라든가 도한 증명서라든가 이런 서류 같은 거 하나도 없었다. 그냥 데려왔다. 빈노의 딸들을 인신매매하듯이 사들였어. 이것은 데려올 때에 가부르금을 좀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들여서 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려오면 노예처럼 만들어버렸다. 이게 바로 군의관이 조선 여성들이 손노예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